안녕하십니까. GIBM 11기 조수아입니다. 이번에 김우중과의 대화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가 맡은 부분은 제3장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대우 해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조는 구용빈, 김석환, 김시연, 문자영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게벨스라는 사람인데요.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선동가로 활약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다고 알려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선동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선동을 반박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반박하려고 했을 때 이미 사람들은 그 선동에 선동당해 있습니다. 선동을 하는 주체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선동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겠죠. 일본의 노무라 증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증권 회사죠. 이 회사에서 한 가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대우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라는 보고서죠.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대우 해체는 본격화,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6개월간 금융권은 대우에게 6조 5천억 원을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이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루마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채무가 생겼을 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돈을 빌립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돈을 모으겠죠? 당시 우리나라도 이와 같았습니다. 외국 투자금은 빠져나가고 자금줄은 부족해져 가는데 외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두 명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이시는 좌측, 대우의 입장은 우리가 잘하는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확보하자. 그 정부는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자였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했을까요? 저는 대우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시는 청색이 자산 처분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적색은 수출 흑자입니다. 98년과 99년 금액은 다르지만 비중은 수출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대우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우가 잘하던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청색은 현대자동차, 적색은 대우자동차입니다. 대우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런 대우를 눈여겨본 회사가 있으니 GM사입니다. GM사는 간절히 대우와 협력을 원했죠. 하지만 결렬됩니다. 결렬 이후에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GM사는 대우자동차를 단돈 4,500억 원에 인수하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시는 적색이 대우자동차 출신들입니다. 미니카, 소형차, 컴팩트카 모두 1위가 GM에서 판매한 대우 출신 자동차들입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너무나도 통탄했습니다. 그때 대우를 지켰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안으로 삼성과 이른바 빅딜을 추진합니다. 당시 부채 4조 원이었던 삼성자동차를 대우에게 그리고 대우전자를 삼성에게 맡겨하는 일명 빅딜이 추진이 됐습니다. 결과는 결렬됐습니다. 저는 대우가 해체됐을 때 대우의 부실 경영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때 사실들을 확인해 보니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독 대우에게만 주어지는 수출 금융 제한, 그리고 회사채 발행 제한, 그리고 법정 관리 거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우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행 합작을 정부가 방해했다.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죠. 대우는 정부의 기획 해체됐다.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수치들을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발표를 할 때 정부가 틀렸다, 대우가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듣는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대우와 김우중 회장이 전 세계 진출의 발판을 닦아 놓았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놨다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타고 계시는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연료의 5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힘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처음 해외 시장에 진출한 대우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발표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번 연수기간 수업 중에 한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이란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처음 해외 시장을 진출한 대우가 얼마나 많은 선점을 했겠습니까? 혼자만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만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대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혼자만 잘 건너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우는 희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기저에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회장님은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대우가 아직 있었더라면 회사의 기업 구조는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우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에 있었던 한 영화의 시상식에 참여한 연예인들의 사진입니다. 월스트 드레서였습니다. 보시기에 어떤가요? 지금 보시기에도 우측의 옷이 훨씬 세련됐고 20년 전 사진이지만 이상하지 않죠. 당시에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 대우맨들이 이루었던 그 업적들 다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의 업적들 다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GIBM 연수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가 대우의 재평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으로 더욱더 열심히 임해 주십시오. 더욱더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 조원들 사진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